안녕하세요. 도이치텔레콤 캐피탈 파트너스의 한국 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일입니다. 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실감형 미디어,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실감형 미디어는 최근 대표적인 융합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실감형 미디어는 이제 기존에 보고 듣기만 했던 전통 미디어들의 소비 형태에서 더욱 발전하여 인간의 오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와 좀 유사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이 아마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감형 이런 실감형 미디어 기술 중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이 2020년 초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뉴 노멀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가면서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이 불러온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블레이크 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 경험 전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가 불러온 이제 미국 소비자 행동 변화에 대하여 이제 여기 도표에 나온 대로 7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트라우마에 걸린 사회인데요. 조사 대상인 중 약 18%가 가족 혹은 지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경험하였고요. 이 중 5%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사 대상인 중 22%는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했고요. 또 그 19%는 수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표시했습니다. 걱정을 표시한 요 19% 중에 18세에서 24세가 32.4%로 가장 높았고요. 65세 이상은 10.3%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트라우마에 걸려버린 사회를 전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 신뢰에 대한 것인데요. 조사 대상인들의 71%가 현 상황에서 기업이 사람들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좀 답변을 했고요. 건강이 화제가 되는 지금 건강 문제가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을 기업 신뢰를 측정하는데 잣대로 보겠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소비 형태인데요. 뉴 노멀 시대의 소비 형태는 온라인으로 조사 대상인의 30%가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쇼핑하겠다고 표명했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28.3%이고 18세에서 24세 사이가 33.8%로 나왔는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도 온라인 쇼핑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보면 뉴 노멀 시대가 기술의 도입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혹은 기대인데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 중 36%가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굳이 사무실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확률은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로봇의 활용 등의 기술 도입이 그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경험 제공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이제 소비자 접점 채널에서,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 접점 채널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중앙화해서 의사결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경험을 제공을 잘하는 기업들의 53%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45%가 실시간 의사결정 엔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기업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대면 피트니스 컨텐츠 제공 기업인 펠로톤이라든가 뭐 월정액으로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비디오 콘텐츠를 원하는 장소에서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하게 해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또 온라인 쇼핑의 대가인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전 생활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에 대하여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봤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이크 모건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의 소비자 경험, 사고방식의 변화는 실감형 미디어의 빠른 발전의 토대가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잠깐 먼저 실감형 미디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이 이 시장에 등장을 해서 안착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논의할 때는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등으로 혁명의 시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술과 에너지원이 산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지고 왔는가입니다. 1차는 증기에너지를 활용한 증기기관의 등장이었고, 2차는 전기와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공장기기들이었으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논의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재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할 수 있는 기술과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살펴보면 결국 어떤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때는 해당 기술이 현재 산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좋은 품질을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감형 미디어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요,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기기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하기 전과 인수한 후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전에는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투자 건수가 50건 정도였고, 투자액은 약 3천억 원이 가까운 3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인수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투자 건수가 91건으로 2배에 가깝도록 많아졌고요. 투자액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3배에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투자와 이 기기를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 게임을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게임, 위치 기반 VR 테마파크 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걸 크게 두 분야를 살펴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기와 콘텐츠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성장도
상당히 더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저조한 성장을 가져왔던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으나 뭐 멀미 현상이라든가 뭐 기기 착용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그 최적화 이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다는 점, 즉 컨텐츠 디자인이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마 저조한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팬데믹한 상황이 실감형 미디어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가들이 그 기업 중심의 기술들에 대한 뉴스를 할 때 많이 애용하는 엔터프라이즈 톡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올해 4월에 나온 기사를 잠시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실감형 미디어 대표 주자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기업 채택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펜다 보시면은 그리드 라스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 기업의 91%가 이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술 사용 중이거나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영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한 생산성과 눈에 띄는 비용 절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에 발견된 증강 가상현실 주요 사용 사례는 뭐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26%의 기업이 AR과 VR을 사용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직원 교육이라든가 혹은 60% 조직의 60%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현장의 노동력을 사실상 보증하고 있다. 53%의 기업이 가상 고객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기술을 혜택하고 있다. 53%가 가상 설계 및 제품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생산성이 25%나 증가를 한다는 것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또 61%가 비용 절감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팬데믹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실감형 미디어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분석해 보면 융복합 기술의 큰 축인 실감형 미디어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공간 제어 능력이 매우 탁월하죠. 현재 예제 사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증강현실은 사무공간 뭐 혹은 회의실에서 실물 크기와 같은 자동차를 가상으로 소환하여 여러 팀원들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가상현실은 아예 새로운 공간과 시간에서 아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죠. 예, 실제 이제 실감형 미디어가 디지털 소비자 경험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몇 가지 비디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의 내용은 사업 분야에서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협업을 이루는 툴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은 이제 여행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360도 고화질 영상인데요. 마치 내가 그 해당 장소에 정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시감형 미디어는 어 시감형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제 시공간의 재현은 산업에서의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활용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실감형 미디어 기술 도입 시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예. 먼저 시공간의 제어가 업무에 대한 질을 향상할 수 있는가? 시공간의 제어가 업무에 대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시공간의 제어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시공간의 제어가 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실감형 미디어만 제공할 수 있는 특별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이 yes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실감형 미디어 기술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했지만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